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특별 기획 취재로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MBC 기획탐사 취재팀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취임한 지 석 달 된 전국 지자체장들의 집무실 모습입니다. 그냥 보면 별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자체장 취임 이후에 새로 단장됐습니다.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의무 사용 연한이 한참 남은 가구를 새로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MBC 전수조사 결과 특히 단체장이 새로 바뀐 지역의 약 80%가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무려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곳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시장 소속 정당이 바뀐 경기도 성남시. 2층에 있던 시장실을 4층으로 옮겨 새로 꾸몄습니다. 비용은 1억 9천만 원. 새 시장이 쓸 책상과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와 옷장까지 2,300만 원어치를 새로 샀습니다. 시장실을 옮긴 이유는 업무 효율성. 시장실이 2층에 있어 잦은 주민들의 지표로 경비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이 많아 더 높은 곳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2층에 계실 때는 열린 시장실 100명이었어요. 8기 들어서는 분명히 방향이 다른 거고 업무 효율성을 더 따진 거거든요. 새 시장실은 취재진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안 돼. 네, 저희 기사진 분들이 들어가셔서 외출하실 때는 잠겨있는 분들이 가지고. 전임 시장이 쓰던 2층 시장실은 어떻게 쓰일까? 찾아가 보니 책상과 탁자, 의자와 냉장고 같은 집기들이 그대로 남겨진 채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각종 비품을 담은 상자 수십 개도 벽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전임 시장 취임 때 샀던 물건들입니다. 일단은 다시 재활을 하든지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재배치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실 옆에는 지난해 말 5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영상회의실과 재난 상황실도 있는데 역시 옮기거나 용도를 바꿔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시장실 바뀌고 위치 바뀌고 하면서 약간 용도가 애매해져 있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MBC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시청을 찾아가 6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가셨나요? 지금 안 계세요. 개인 일정 같은 저는 알 수가 없어서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북구청. 2층 민원실에 가보니 창구 테이블이 낡아 여기저기 갈라져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도장이 벗겨졌고 수도꼭지도 심하게 부식돼 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 취임에 맞춰 낡은 청사에서 가장 먼저 고친 곳은 구청장실이었습니다. 1억 6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도 모두 새로 샀습니다. 시설이 낡아도 이만저만 낡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청장님은 이제 주민의 대표고 또 이제 우리 구의 얼굴이니까. 하지만 구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청장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민원실이라든지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그게 우리 구청의 얼굴이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서울 도봉구청 직원 휴게실에는 새 구청장 취임 후 안마의자가 생겼습니다. 340만 원짜리인데 당초 신임 구청장실에 놓으려고 샀다가 M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이후 위치를 옮겼습니다. 근데 청장님이 그게 여기 저 맞지 않다고 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안마의자 말고도 구청장실에는 책상과 장식장, 회의용 탁자 같은 60개가 넘는 집기를 새로 들였고 리모델링 비용을 합쳐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단체장 집무실 공사를 하거나 집기 구매를 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166곳 중 131곳, 79%에 이릅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쏘는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이 세운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 그걸 삼축 체계라고 하는데요. 먼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 우리도 북한군의 수뇌부를 타격해 공격 능력을 없애는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삼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정작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삼축 체계에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증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F-35의 40여 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한 채 밀집 대형으로 이륙을 준비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만인 지난 7월 국방부는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것이 삼축 체계인데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F-35A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킬체인 등 북한에 대응한 삼축 관련 예산 중 편성되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닌 것이 방위사업청의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 개량과 대형 공격 헬기 사업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 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모조리 빠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구축, 이지스함용 장거리 요격 미사일 구매, 230mm 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 등인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삼축 체계 신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국방 분야도 예외 없이 일괄 삭감한 건데 국방부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삼축 체계 예산은 5조 2천억 원. 총액은 전보다 늘었지만 이대로면 신규 사업 없이 기존에 결정된 무기나 중장기 사업 위주로 집행돼 전력 증강이란 새 정부 공약과는 거리가 있게 됩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죠. 삼축 체계 강화를 말로만 강화한다고 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이미 공식화한 북한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사용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정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18분 길이의 연설에 한국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고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도한 북한 방송.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고 한국은 이제 끼지 말라는 북한의 거칠고 적나라한 입장의 표현이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대사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연설은 미국에 대한 포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훈련은 전쟁 도하선에 불을 붙이는 행위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는 강도적이고 극악한 결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건 주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정답이라며 미국에 각을 세웠습니다. 국제시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그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 힘도 정비례하여 계속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8분 길이의 연설에서 한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비판에 나섰지만 이미 외면하기로 작심한 입장만 되돌아왔습니다. Any attempt by the DPRK to justify its possession and potential use of nuclear weapons will not be recogniz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any circumstances. We totally reject the baseless and provocative statement made by the delegation of South Korea
We already made it clear to South Korea that we don't want to deal with South Korea. 북한의 유일한 대남 비난은 미국 적대 정책의 최선봉에 한국이 서 있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의도적인 외면을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좁아진 대화의 문을 열기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익 훼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MBC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사전 점검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권 5년의 적폐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대통령 해외 순방 자막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 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부당한 정치 공세, 또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폄훼하기 위해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다른 언론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들은 것도 MBC의 자막 탓인 듯 주장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선 MBC를 편파 조작 방송이라고 비판하며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내일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현역 의원 수십 명이 MBC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선 MBC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한 욕설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비속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야당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도 비속어 논란이 2차적 이슈지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품위 없는 말을 사석에서 쓰나? 이런 의심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이재호 상임고문 역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외교 문제로 번질 일도 아니고 여야 간 싸울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이번에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불은 지하 하역장에 서 있던 화물차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이 불과 연기가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7시 45분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는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주차장 남쪽 끝벽에 빨간 불덩이가 뚝뚝 떨어집니다. 불덩이 왼쪽 편에도 군데군데 불길이 보이고 천장을 타고 뿌연 연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운전자는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이 보이던 곳은 지하 1층 주차장 남측 면으로 하역장 인근입니다. 경찰은 이 하역장에 1톤 탑차가 멈춰서 물건을 내렸는데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1명도 발화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도 이곳에 대한 감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 확인 결과 탑차 뒷부분에서 불꽃이 시작돼 주변 종이박스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잔해물은 그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거의 다 타서 재만 남아 있어서. 지하 1층 주차장에는 평소에도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종이박스와 포장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발화 지점과 멀지 않은 방제실, 하역장 부근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발화 지점과는 떨어진 서측 화물용 승강기와 탈의실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숨진 7명에 대한 부검 결과는 모두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대 아울렛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내일 2차 합동 감식에서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